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차소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자살시도자 환자분들을 면담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출연을 했었고 대학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더 쌓고 싶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편이라 해당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싶었고 상담에 대한 기술과 역량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응급실 사업은 병원마다 운영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주간에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주야간 24시간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주간에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오전에 출근하면 현재 응급실에 제실해 있는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고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가 면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면담이 가능하면 응급실에 내려가 환자를 만나 개입하고 면담이 불가할 경우에는 면담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던 시간에 내원한 환자를 확인합니다. 그중 사례관리가 도움이 된 환자에 대해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선으로 먼저 연락하게 되고 이후에 대면 일정을 조율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매일 출근했을 때 진행하는 루틴적인 업무입니다. 이후에는 예정되어 있던 외래 면담이 있다면 외래 진료실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있다면 병동에 방문해 퇴원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이후 저는 퇴근 전까지는 행정 업무와 유선 면담을 진행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 시도자가 있다면 수시로 확인하고 환자가 있다면 개입을 진행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반복해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재내원하는 환자를 마주할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살 시도를 하다 보니 저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혹시 이 환자에게 적절하진 않은지 나쁜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지속되던 끝에 상담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고 나는 그저 내가 만나는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라포 형성이 잘 되었고 지역사회 연계도 잘 되었지만 환자는 자살 시도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와 종결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종결에 대한 저항으로 자살 재시도를 보고해 사례 관리를 연장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사례 관리를 하면서 충동을 지연시키는 연습도 많이 하고 환자가 경험하는 종결에 대한 저항도 함께 다뤄보면서 저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의 반복되던 자살 시도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고 스스로 종결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사례 관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돕는 것이 좋아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을 살아보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직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소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퇴근하고 일과 나의 삶을 분리하는 것,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또는 근처 수영센터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라벨의 경우에는 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퇴근하면 병원 시스템에 저희가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과 집의 분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직을 고민했던 것은 고용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관리자라는 공감할 문제인데요.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5년마다 신청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연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병원에서 기간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일하는 전문성 있는 사례 관리자들이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말리고 싶은 사람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자에게 공감하되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환자들의 특성상 타인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세한 감정도 잘 알아차리는 편입니다. 사례 관리자가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동요된다면 환자는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자도 쉽게 피로해지고 소진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또 저는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이 분야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 사업 특성상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자살 시도를 했거나 생각이 있다고 전화가 오거나 외래 주치의 진료 때는 숨겼다가 사례 관리자에게 저 자살 시도했어요 라고 보고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역할 분담은 명확한 편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병원 안에서 제공 가능한 정신치료나 약물 처방 같은 의료적 처치를 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병원 안과 밖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저희가 대면 상담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병원 밖에서는 유선 상담을 진행하거나 주거지 근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특성상 보호자 협조는 굉장히 원만한 편입니다. 되려 환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보호자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협조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원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환자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꼭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밤중이나 힘들 때 당장 찾아올 수 있는 곳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자살 시도를 해야만 응급실에 내원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살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응급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만 있어도 응급실에 내원하신다면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전화 상담이 가능한 연락망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려 환자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자들이 협조적인 편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차단을 하시거나 또는 힘들 때 바로 데려오실 수 있게끔 보호자에게 안전교육을 꼭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회나 세미나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학회나 세미나에서는 최신 정신건강 문제나 치료적 개입 전략을 알려주고 있으니 여러분도 가까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이 위치한 곳이 송파구이다 보니 청소년 환자의 내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고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 근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장 포인트는 협력과 다각지적 개입입니다. 원내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의사, 간호사, 법무팀, 총무팀 등 다양한 부서와 소통하며 일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와 의사, 간호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다각지적 시선에서 케이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